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1부분을 할 거예요. 쓰기 1부분이 단어를 완전한 문장이 되게 배열을 하는 영역이잖아요. 여기에서 4급에서 기초를 제대로 닦아놓지 않으면 5급까지도 그리고 나아가서 6급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배열하기를 좀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를 풀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문법 시험이야 어법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러한 문법이 있어서 문법을 다 배우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역으로 문법을 공부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고사장에서 시험의 실전 능력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중 문제 먼저 볼 거고요. 이렇게 풀자. 항상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중요하지만 시험 현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관련된 어법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풀고 났더니 이런 문제였구나 라는 순서로 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을 보는 거예요. 이걸 왜 출제를 했고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지까지 해서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3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보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어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좀 정복을 해보겠다. 4급 정도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골고루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6번 문제 먼저 볼게요. 풀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텝 1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시된 보기에 뜻과 품사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것은 무슨 뜻이고 얘가 명사야, 동사야, 형용사야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품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자로 끝나는 게 품사예요.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동사냐 를 확인을 하시면 그 특성을 알아야만 문장상에서 얘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나와요. 뜻 갖고는 그게 사실은 불분명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품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는 거. 자, 보시면 하나씩 차근히 볼게요. 부타이 하면 그다지라는 부사예요. 그럼 그다지 뭐뭐 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뒤에 형용사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거. 쇼시라는 건 정리하다. 방을 정리하거나 내가 짐을 정리하거나 할 때 쇼시는 정리하다. 깐징 같은 경우는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게 형용사예요. 깨끗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로 뭔가를 내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 예뻐, 커, 작아 이런 식으로 상태를 얘기하는 게 형용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정부사나 아니면 정도부사처럼 뭔가를 정도를 얘기해주는 부사와 형용사가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오늘 포인트가 이 더입니다. 사실상 4급, 5급으로 쭉 넘어갈수록 이 더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로 쓰면 조동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이 더가 여기서는 지금 보어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보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가능 보호가 있고 정도 보호가 있는데 4급에서는 정도 보호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정도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어 더 하오 하면 말하는 정도가 되게 하오해. 잘해, 말을 잘한다. 창 더 하오 하면 노래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즈 하면 방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주어진 단어를 품사와 뜻을 보면서 파악하면서 얘가 얘랑 서로 같이 붙어서 문장상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유기적으로 연결 관계를 찾으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짝꿍을 찾아서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정도부사와 형용사가 같이 온다. 그럼 부타이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타이 다음에 깐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러 뒤에 더가 와서 더가 오면 정도부호네. 그래서 더 뒤에 정도, 형용사. 쇼시더 부타이 깐징이 쫙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수로로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매번 제가 대비 특강을 할 때마다, 특히 쓰기 일부분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절대 앞에서부터 문장을 시작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건 쓰기 영역이고 사실상은 문장 구조와 어법의 중요점을 두고 푸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 이렇게 대충대충 그냥 문법에 안 맞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문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국어에서의 기본 틀은 수어입니다. 수어를 딱 잡아놓고 누가 무엇을 하다. 이 수어로 기둥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딱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어와 주어를 같이 잡아둔 거죠. 방이 정돈이 잘 됐네, 안 됐네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해서 기둥을 일단 수어로 세워두시고 본격적으로 문장을 배열합니다. 다시 앞에 순서부터 가볼게요. 먼저 단어에 대해서 품사와 뜻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붙여넣을 수 있는 짝꿍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둥을 세우면서 문장을 배열해 나가는 거예요. 보시면 다 나왔어요. 收拾的不太干净을 쓰고 앞에 物를 쓰면 문제가 없겠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수어 뒤에 더를 사용해서 뒤에 정도 보어. 이 수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정도 보어구나. 라고 오늘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앞에 문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대신에 보어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어떤 문법이든 문제 푸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품사와 단어 뜻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짝꿍 찾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想 하면 기본적인 뜻은 생각하다. 大家 하면 모두라는 대명사. 好办法 하면 좋은 방법이라는 명사. 一个 한 개. 한 개 하면 뒤에 명사가 오겠죠. 하나의 책, 하나의 물건, 하나의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품사랑 뜻을 보시면서도 얘는 뭐와 같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 아이들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치, 같이라는 부사. 出来라면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무언가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는 내가 밖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동사 뒤에 쓰여서 보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뭐가 이렇게 이 동사의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럼 또 다른 보어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好办法 하면 이거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죠.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과 보호라고 적어놨지만 방향 보호랑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出来 자체가 나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다, 나가다 하면 이게 방향보호로도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생각을 해냈다 해서 방향보호임 동시에 결과보호로. 근데 보호의 명칭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出来라는 이 형태의 단어가 동사 뒤에 붙여서 이걸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를 결과보호를 설명하는 동시에 방향보호랑 같이 중복적으로 쓰이는 것을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거예요.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想出来一个好办法.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사랑 보어는 완전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수러, 동사를 보충 설명해 주려고 보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예외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 동사랑 딱 붙어서, 수어랑 딱 붙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想出来一个好办法를 해놓고 大家가 주어가 되고 일반적으로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하니까 大家一起 모두 다 같이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결과 보호면서 동시에 방향 보호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 결과, 목적어로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 문제 볼 겁니다. 산츠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동량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량사가 있는데 시간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양을 얘기하는 거. 한 번 했는지,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동작의 양을 동량사라고 하는데 산츠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한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럼 얘는
보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대명사 꽌준하면 1등이라는 명사예요. 보통 올림픽이나 어떤 그런 그 대회에 출전을 했을 때 1등, 금메달을 따는 것을 꽌준이라고 하거든요. 꾸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꾸어. 앞서서 봤을 때 떠가 보어였다면 여긴 꾸어랑 같이 왔잖아요. 이 꾸어 한 적이 있다라는 조사와 같이 오면 얘는 동사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ay라고 쓰이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쓰이면 얻을 득자잖아요. 얻은 적이 있다. 뭘? 1등을 얻은 적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시지에는 일반적으로 세계라는 명사인데 얘가 갖출 수 있는 게 지금 세계 1위 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진 단어들이 얘랑 짝꿍이 될 수 있구나라고 서로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일단은 짝꿍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어는 왜 존재하냐? 동사를 보충 설명해 주려고, 수로를 보충 설명해 주려고 존재하기 때문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3번 얻은 적이 있대요. 그죠? 그래 놓고 수로로 기둥을 세우면서 이제 연결을 시켜요. 무엇을 3번 얻었어요? 시제 꽌준을. 그럼 이 사람이 3번이나 금메달을 땄구나.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배열하시면 되는데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려서 안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산츠의 위치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이 행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동사 뒤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3번 1등 했다고 우리나라 말 어순에는 1등 했다라는 수로 목적 앞에 들어가니까 부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동작의 양은 보어입니다. 무조건 동사 뒤에 바싹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과 센스 해놓고 실제 꽌준에 써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잊어버리면 안 되고 틀리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결과보, 가능보, 방향보, 실향보, 동량보, 정도보 보어만 이렇게 정리해서 하실 필요 없고 일단 문제를 풀면서 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보어라는 건 수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오늘 배운 것에 따르면 정도보에 떠가 있었고 그 동사 뒤에 바로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이 결합해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고 동작의 양과 시간의 양은 무조건 보어다. 수로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보어 문제는 목적어의 위치에 신경 쓸 때 동사 보어 붙여놓고 뒤에 목적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설명을 드렸어요. 보어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보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보어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목적어의 위치를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시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